혹시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인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 뭐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네, 그렇죠.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게 되죠, 보통. 맞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의 전설적인 파트너 찰리 몬거는요, 진단이 완전 달랐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제대로 생각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좀 세게 들리나요?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찰리 멍거라는 인물, 그리고 그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좀 깊숙이 보면서요. 그가 어떻게 부와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얻었는지 그 생각의 핵심 원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는 건 멍거 본인은 자기가 뭐 특별히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덜 멍청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뭐 이랬거든요. 아, 그 유명한 말이죠. 이게 단순히 겸손해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려는 건요. 그냥 멍거가 이렇게 성공했다, 저렇게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보다는 그가 세상을 어떻게 읽었는지, 또 복잡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했는지, 그가 사용했던 그 독특한 사고체계, 뭐랄까 정신적 도구 상자 같은 걸 함께 열어보자는 거죠. 아, 정신적 도구 상자. 좋은 비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도구들이 그럼 당신의 삶이나 결정에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같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보죠. 멍거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거나 그냥 평범하게 사는지 그 이유를 아주 유명한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아, 네. 망치든 사람 이야기죠. 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딱 한 가지 방법, 뭐 전공 지식이나 과거 경험 같은 그런 단 하나의 렌즈로만 세상을 본다는 거죠. 아, 편협한 시각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마케팅 전문가는 모든 문제를 자꾸 마케팅으로 풀려고 하고 뭐 재무 전문가는 숫자만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네네. 근데 현실 문제는 훨씬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뭐 얽혀 있는데 이렇게 자기 망치만 고집하면 결국 비슷한 실수를 계속하게 되고 어쩌면 훨씬 좋은 해결책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 멍거 본인이 변호사였는데도 심리학 공부하고 투자자인데 물리학, 역사 이런 것까지 공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다중사고 모델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멍고 사고의 핵심인데요. 네. 여러 다른 학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빅 아이디어들을 빌려와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의 틀, 격자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죠. 심리학, 경제학, 생물학, 물리학, 수학, 역사 정말 다양해요. 와, 분야가 정말 넓네요. 네, 근데 멍고는 한 80개에서 90개 정도의 핵심 모델만 제대로 이해하고 쓸 수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의 한 80%는 파악할 수 있다고 봤어요. 80, 90개요? 와, 그거 일반인이 다 배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물론 처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숫자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네. 멍고가 말한 핵심은 각 분야의 가장 큰 아이디어들, 뭐 예를 들면 경제학의 기회비용이나 수요 공급 법칙 같은 그런 근본 원리를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아, 핵심 원리부터.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아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연결하고 종합해서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인 거죠. 연결하고 종합하는 능력? 네. 멍거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관련된 여러 모델들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이걸로도 비춰보고 저걸로도 비춰보고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다각도로 분석했어요. 오, 때로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비합리성이랑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이익 추구 이런 게 서로 좀 부딪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현실의 그 복잡한 모습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몇 개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걸 계속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걸 엮어서 시너지를 내는 거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좋은 제품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먼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훨씬 입체적으로 접근하게 되죠. 네. 예를 들어 심리학 모델 중에 손실 회피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뭔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네, 들어봤어요. 그럼 이걸 마케팅 메시지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걸 사면 이렇게 좋아져요. 보다 이걸 놓치면 이런 손해를 봐요. 이게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흥미롭네요. 그리고 경제학 모델로는 당연히 뭐 가격 전략 같은 걸 짤 때 참고하고 생물학 모델에서 적소, 그러니까 경쟁 없는 나만의 영역을 찾는 개념을 빌려올 수도 있고요. 적소요? 생물학 개념을 사업에? 네. 시장이라는 생태계에서 남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는 틈새를 찾는 거죠. 또 뭐 물리학의 임계 질량 개념으로는 초기에 사용자를 확 모으는 게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고 역사 모델로는 과거에 비슷한 사업들이 왜 성공했고 왜 망했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와, 진짜 생각의 틀이 완전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렌즈로 보면 훨씬 정교하고 성공 확률도 높은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멍거의 또 다른 독특한 사고법으로 역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기. 아,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보통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묻는데 멍거는 그 전에 어떻게 하면 확실히 실패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피하려고 했다고요. 맞아요. 내가 어디서 죽게 될지 안다면 나는 절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이게 복잡한 문제를 생각보다 되게 명료하게 만들어줘요. 왜냐면 성공하는 길은 사실 너무 많고 변수도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패하는 길은 의외로 좀 뚜렷하고 공통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실패 요인은 좀 더 명확하다. 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걸 생각할 때 막연하게 뭐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뭐가 나를 확실하게 불행하게 만들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걸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을 제거한다. 그쵸. 건강 망치는 습관, 나한테 해로운 인간관계, 의미도 없는데 시간만 뺏는 일, 감당 못할 빚 이런 것들을 먼저 피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행복에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조심스럽거나 비관적인 접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부터 생각한다는 게요.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걸 극도의 현실주의라고 봐요. 비관주의가 아니라요. 현실주의요? 네. 먼 거는 어중간하게 잘하는 것보다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일상에서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쳐요. 그럼 와, 이거 어떻게 성공시키지? 이것도 고민해야겠지만 동시에 만약 이 프로젝트가 망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망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미리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거군요. 그렇죠. 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팀원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예상 못한 기술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마감 시간이 너무 촉박할 수도 있고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딱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워두는 거죠. 이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아주 현명한 전략인 거예요. 결국 실패를 피하는 것 자체가 성공 확률을 엄청나게 높이는 길이 되는 거죠. 투자할 때도 똑같아요. 대박 수익을 노리기 전에 확실하게 돈 잃는 방법들이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투자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사고 팔고 빚내서 투자하고 잠깐 오르내리는 거에 막 흔들리고 이런 것부터 피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실패를 피하는 게 곧 성공 전략이다. 와, 이거 정말 인상적인데요. 근데 이런 통찰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역시 그 엄청난 독서량? 네, 그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봐야죠. 먼 거는 뭐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하루에 막 5시간 이상 책을 읽었다면서요? 그렇죠. 내가 살면서 만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전부 예외 없이 다 끊임없이 읽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멍거의 독서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이요? 네. 첫째는 고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서 검증된 아이디어에는 뭔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있다고 본 거죠. 아, 고전의 힘. 둘째는 다양한 분야를 읽었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다중사고 모델의 밑바탕이 되는 거고요. 네네. 한 분야만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분야를 막 넘나들면서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능력을 키운 거죠. 그리고 셋째는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읽었어요. 그냥 눈으로 홀뜯는 게 아니라 내용을 곱씹어보고 자기 생각이나 경험에 비춰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는 거죠. 그냥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다양한 분야를.
특히 멍거가 전기를 그렇게 즐겨 읽었다는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아, 맞아요. 전기요. 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걸 넘어서 위인들 이야기가 그 다중사고 모델을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아, 그게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전기는 여러 면에서 중요했어요. 첫째로 전기는 그 자체로 간접 경험의 보고잖아요. 그렇죠.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추상적인 원칙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되는 거죠. 아, 사례 연구. 네. 둘째는 한 인물의 인생 전체를 쭉 따라가면서 장기적인 인과관계나 어떤 패턴 같은 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단기적인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셋째는 그 인물의 성격이나 동기, 심리 상태 같은 게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요. 이건 심리학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와, 그렇군요. 결국 전개는 역사, 심리, 사회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어떻게 막 얽히고 설키는지 뭐랄까 압축적인 교과서 같았던 거예요. 이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멍거가 99세까지 매일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건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당신은 오늘 어떤 지혜를 책에서 얻으셨나요? 읽지 않는 건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배우고 쌓아나가는 거. 이게 바로 멍거가 또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리 개념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복리. 보통 복리하면 돈에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멍거는 그게 아니라고 봤잖아요. 지식, 관계, 좋은 습관, 신뢰 이런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복리가 작용한다고. 그렇죠.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이면 37배가 되지만 반대로 1%씩 나빠지면 거의 0이 된다는 그 비유 정말 강력하죠. 네, 소름 돋을 정도예요. 복리의 핵심은 결국 시간이랑 꾸준함 그리고 인내심이에요. 멍거가 왜 천천히 부자 되세요라고 조언했겠어요. 아, 버커셔 해서웨이가 수십 년 동안 연평균 20%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게 50년 넘게 복리로 쌓였다는 사실이죠. 눈동이가 처음엔 작아도 계속 굴리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처럼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급함이 끼어들면 이 복리의 마법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기뻐하거나 실망하면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죠. 그 복리의 힘은 정말 대단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심 갖기가 요즘 세상에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 빨리빨리 결과를 봐야 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잖아요. 맞아요. 참 어렵죠. 멍거는 어떻게 그런 긴 호흡을 유지했을까요? 특히 막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었을 텐데. 물론 멍거 특유의 기질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가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인간 본성을 꿰뚫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역사와 인간 본성? 네. 시장이든 세상 일이든 단기적으로는 막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해 보여도 길게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장기적인 패턴을 봤군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건 복리는 좋은 거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거에도 똑같이 작용해요. 아, 그렇죠. 부정적인 복리? 네. 작은 나쁜 습관, 사소한 거짓말, 신뢰를 조금씩 깎아먹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쌓여서 결국에는 큰 실패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섭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오늘 무엇을 복리로 쌓아가고 있나요? 좋은 걸 쌓고 있나요? 아니면 나쁜 걸 쌓고 있나요? 오늘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10년, 20년 뒤 당신의 모습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멍거의 생각들이 실제 투자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들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죠.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마라. 자기 능력 범위 안에 머물라는 거죠. 네, 능력 범위 서클 오브 컴퍼턴스 원칙이죠. 이게 단순히 내가 아는 분야에만 투자해라 이걸 넘어서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아라. 이게 더 중요해요. 모르는 걸 아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 닷컴 버블 때 멍거랑 버핏은 그 첨단 기술 기업들, 비즈니스 모델을 자기들이 깊이 이해를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했죠. 네. 그때는 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버블 터지니까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 능력 범위의 그 경계선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뛰어난 사업체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라. 그냥 싼 게 아니라 사업 자체의 퀄리티를 먼저 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먼거는 그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강력한 브랜드나 특허, 네트워크 효과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강점을 가진 기업을 좋아했어요. 해자요? 네. 그리고 당연히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진이 운영해야 하고 사업 모델 자체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합리적인 가격, 이게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맞아요. 뛰어난 사업체 찾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럼 합리적인 가격은 기준이 뭘까요? 뭐 먼거마는 계산법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 다중 모델을 써서 판단한 걸까요? 네, 후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뭐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몇 이하야면 사고 이런 단순한 공식에 의존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그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내재 가치가 얼마일까를 아까 말한 여러 모델들을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죠. 미래 현금 흐름도 예측해보고 경쟁 환경은 어떤지, 경영진은 믿을 만한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될 때 들어간 거죠. 정해진 공식보다는 아주 짙은 분석에 기반한 판단에 가까웠어요. 세 번째 원칙은 기다려라. 인내심이네요. 투자는 야구랑 달라서 스트라이크 아웃 없이니까 좋은 공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다는 그 비유. 네, 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압박감, 뭐라도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그 행동 편향, 액션 바이어스를 경계하는 거예요. 행동 편향. 먼거랑 버핏은 몇 년 동안 정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엄청난 현금을 그냥 들고 있었던 적도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좋은 기업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인내심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었던 거예요. 적극적인 전략으로서의 인내심. 그렇죠.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좋은 투자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으니까 정말 확실하다 싶을 때 크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원칙.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시장의 탐욕이나 공포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보면 막 인기 투표처럼 움직이지만 길게 보면 결국 가치 측정기처럼 작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먼거는 시장이 잠깐 변덕을 부리거나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불안해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근본 가치에만 딱 집중했어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가 막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오히려 좋은 회사 주식을 샀던 게 대표적이죠. 이야. 근데 말은 쉬운데 감정을 배제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먼거는 그냥 원래부터 좀 냉철한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도 뭔가 감정을 다스리는 장치가 있었을까요? 먼거 본인도 뭐 감정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다만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만들어둔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점검하는 거예요. 아, 체크리스트. 그리고 버핏이라는 정말 뛰어난 파트너가 있잖아요. 서로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각자의 생각에 혹시 편향은 없는지 점검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감정을 아예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감정이 의사결정을 망치지 않도록 어떤 프로세스를 설계한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네. 먼거는 자기가 실수한 걸 굉장히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아주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그냥 실수했네, 아깝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 생각 과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지? 혹시 내가 간과한 생각 모델은 없었나? 이런 걸 자기 다중사고 모델을 이용해서 깊게 파고든 거죠. 그리고 그 교훈을 다음번 결정에는 반드시 반영하려고 했고요. 아, 복귀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었군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 발전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이야기예요. 실패나 실수는 배울 수 있는 기회고 그 기회를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네. 이 요 가지 투자 원칙들을 쭉 다시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투자 팁들이 아니네요.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먼거의 핵심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 학문의 지혜를 쓰는 다중사고 모델, 실패부터 피하는 역사고, 길게 보고 기다리는 복리의 힘,
감정 말고 이성을 따르는 태도,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나아지려는 자세. 이게 실제 투자 결정에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거군요. 결국 찰리망거가 우리에게 남긴 건 뭐 단순히 돈 버는 비법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좀 더 깊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도구 상자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서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고 다중사고 모델, 성공을 바라기 전에 실패의 구덩이부터 피하고 역사고 세상에 이미 있는 지혜를 겸손하게 배우고 독서, 매일매일 작은 노력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 복리. 이 원리들은 뭐 투자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이나 공부, 인간관계, 건강관리, 정말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멍거의 지혜는 결국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뭐랄까, 패턴을 읽는 능력으로 모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패턴 인식 능력. 네, 다양한 생각 모델, 역사적 교훈,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바탕으로 복잡한 현상 속에서도 핵심 원리를 딱 꿰뚫어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하는 능력이죠.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네, 실천.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 역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고 더 현명하고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찰리먼거의 생각법에 대한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신선한 자극 그리고 작은 영감이라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멍걸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한 80개에서 90개 정도의 핵심 모델이 유용하다고 했잖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네. 오늘 당장 당신이 최근에 좀 고민했던 문제나 어려웠던 결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늘 쓰던 방식, 당신의 전문 분야나 익숙한 생각의 틀 말고 전혀 다른 분야의 생각 모델을 딱 하나만이라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아, 다른 분야의 모델 하나. 네.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의 확증 편향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 같은 게 혹시 당신의 문제에 뭔가 새로운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요? 당신의 그 지혜의 격자를 넓혀나가는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